11번 보죠. 세 사건 A, B, C에 대해서 A, B는 서로 독립이다. 우리가 독립이라는 거 얘기할 때 조건 부응률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조건 부응률 같은 경우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독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건 B가 발생하든지 발생 안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각각 별개더라. 아무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A와 B에 대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사건 A의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로 계산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이 아니라 사건 B와 사건 C에 대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완전히 제로더라. 다시 써보면은 저희가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이 나와 있고요. 요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뭘 해결해 줄 거냐면 요거 먼저 풀어주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요렇게도 우리가 써줄 수가 있죠. 얘는 사건 B 더하기 C가 발생 확률 빼기 동시에 발생할 확률인데 0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C가 발생할 확률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얘가 0.3인데 근데 여기서 사건 A가 발생 확률이 0.4라고 했으니까요. 5분의 2 곱하기 B가 발생 확률은 10분의 3이더라 되죠. 그래서 PB라는 거는 얼마가 되냐 하면은 얼마가 되게 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사건 C가 발생할 확률도 저희가 구해줄 수가 있죠. 동시에 발생한 또는 B 또는 C가 발생 확률은 10분의 9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4분의 3 플러스 C가 발생 확률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은 C가 발생 확률 같은 경우는 40분의 36 빼기 40분의 30, 즉 이제 계산하면은 40분의 6이니까 20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끝났네. 사건 C가 발생할 확률이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놨죠. 20분의 3이다. 구해놨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2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스위치 A, B, C가 각각 닫힐 확률이 0.9, 0.8, 0.7 이럴 때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한쪽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연결이 되든지 B와 C가 동시에 연결이 되든지 A와 B와 C가 동시에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A가 닫힐 확률 같은 경우는 0.9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와 C가 동시에 닫힐 확률을 저희가 구해보죠. 그러면 사건 B와 사건 C가 동시에 발생 확률은 서로 독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0.8 곱하기 0.7이 되니까요. 7, 8, 7, 56, 0.56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A와 B와 C가 동시에 닫혀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0.요거는 다 이제 각각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9 곱하기 0.8 곱하기 0.7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아, 잠시만요. 요거 저희가 조금 빼먹은 게 있네요.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계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건 케이스를 나눠야 되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A가 닫힘이고, 그 다음에 B, C가 열림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닫히고, 그러면은 A 닫혔으니까 전류 흐르고요. 그 다음에는 B, C 중에 한 개는 열리고 한 개만 닫히면 돼요. 그래서 B가 열리고, 그 다음 C가 닫히는 이런 케이스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A가 닫히고, 그 다음에 B가 닫히고, 그 다음 C가 열리는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A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닫힌 케이스도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A가 닫히고, 그 다음에 B와 C도 닫히는 이런 케이스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닫힐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열릴 확률 같은 경우는 각각 0.1, 0.2, 0.3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다 곱해줘서 더해주면은 네, 전류가 흐를 확률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요거는 각자 계산. 네, 13번 문제 저희가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변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 또는 2면은 점 P를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1만큼 1, 2가 나오면은 1 또는 2가 나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시계바늘이 도는 그 외에는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1만큼 움직인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4번 던져서 꼭지점 A에서 출발한 점 P가 꼭지점 A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케이스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냥 완전히 반시계로 한 바퀴 도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겠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1 또는 2가 4번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4, 5, 6 중 3, 4, 5, 6 중 하나가 여기서 이제 얘네들 중 몇 개가 4번이 나오면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뭐 1 또는 2가 나와서 반시계로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또 2번 움직이면은 그대로 찾아가죠. 그래서 반시계 2번, 그 다음에 시계 방향 2번, 요런 케이스에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케이스 나누는 이런 작업을 잘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1 또는 2가 4번 나오는 경우 보죠.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은요, 6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행 때 6분의 2, 그 다음 두 번째 6분의 2, 세 번째 6분의 2, 네 번째 6분의 2니까 81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3, 4, 5, 6이 4번 나오면 되니까요. 얘는 6분의 4, 3분의 2가 총 4번이 나와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81분의 16이 되겠습니다. 반시계 2번, 시계 2번이니까 반시계 세모라고 두고 시계는 동그라미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리가 4개 있는데 세모는 요거를 세모 2개, 동그라미 2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이런 케이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4개 자리 중에서 2개 뽑아서 그냥 세모한테 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동그라미 배치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세모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얘가 2개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2개는 동그라미 배치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2개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4, 3, 12, 6 곱하기 81분의 4니까요. 81분의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은 81분의 41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으시겠습니다.